안녕하세요. 저는 에트리의 임준호입니다. 네, 현재 엑소브레인 과제의 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엑소브레인 과제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언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엑소브레인 과제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학습하여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였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주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과 같이 관심을 받기 이전인 2012년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 엑소브레인 과제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4년간은 일반 분야에 대한 단답형 질의응답 기술을 개발을 하여서 완성도 검증을 위해서 장학 퀴즈에 출전을 하였고요. 그때 왕중왕전 우승자들과 대결을 해서 저희 엑소브레인이 큰 점수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다음 3년간은 저희가 일반 분야에 대해 개발한 기술을 전문 분야에 적용을 하여서 법률이나 특허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게 작년도까지 마무리돼서 작년도에 국회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법률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정답을 제시해주는 법률 질의응답 시스템이 지금 이제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이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답뿐만 아니라 그 판단 결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 가능한 질의응답 형태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질의응답 기술에 대한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을 때 국회의장을 뽑을 때 누가 그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현재 국회법에 해당 내용에 대한 정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라고 하는 답이 있으면 그 답을 찾아서 이제 사용자한테 제시해주는 형태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질의응답 기술과 가장 유사한 기술로는 정보검색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네이버나 구글에 대해서 어떤 검색어를 치게 되면 그 검색어에 있는 단어와 가장 많이 일치하는 단어가 문서가 검색이 되고요. 사용자가 그 문서를 읽어보고 자신이 원하는 답이 어디 있는지 하는 과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기술은 이 중에서 문서가 검색되었을 때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답이 어디 있는지 찾는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대신 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해서 사용자한테 정답을 제시하는 형태의 기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와 같은 질의응답 기술을 연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산업적 활용도가 굉장히 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사이트마다 다 검색 엔진들이 있는데 현재는 검색 키워드를 넣게 되면 그 키워드와 어떤 제목이나 파일명이 일치하는 다른 문서들을 찾아주는 형태의 기술인데, 향후에는 질의응답 기술이 고도화되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 안에서의 정답을 찾아서 사용자한테 제시해주는 형태의 기술이 될 수 있고요.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 쌓이고 축적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휘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람과 같이 추론을 하고 하는 형태의 기술이 축적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컴퓨터가 먼 미래에 어떤 인터랙션을 할 때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형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언제 어느 수준까지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지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도 굉장히 좋은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심층 언어 분석 기술. 두 번째는 딥러닝을 이용하여 언어의 문맥을 이해하는 딥러닝 언어 모델 기술. 세 번째는 심층 질의응답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심층 언어 분석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사를 해서 컴퓨터한테 언어를 이해시키게 되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휘를 이해하는지, 문장을 이해하는지, 문맥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신택틱 레벨에서 이해하는지 세만틱 레벨에서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약 7가지 정도의 기술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 API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공개를 하였고, 현재 약 1460여 개 기관에서 2019년도, 2020년도 한 해 1월부터 8월까지만 약 1190만 건 정도에서 데일리로 따지면 4만 건 이상씩 현재 API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분석 기술은 최근 3년 동안 약 19건 정도 기술 이전이 되었고요. 여러 대기업들에서 이 기술을 받아서 텍스트 분석을 하거나 챗봇을 개발하는데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체계에 대한 국제, 국내 표준화를 같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표준을 7건을 승인을 하였고요. 국제 표준을 5건을 같이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는데 약 200억 원 규모였고요. 이 국어 빅데이터 사업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저희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개발한 표준 가이드라인들이 같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술은 딥러닝 언어 모델 기술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언어의 문맥을 이해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실제 구글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먼저 공개를 하였는데, 이 기술은 영어, 굴절어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어서 한국어를 올바르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태소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언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하고 그것에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 딥러닝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기술을 현재 외부에 같이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와 학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딥러닝 언어 모델로 자리매김하였고요. 구글에서 배포한 언어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5개 태스크에서 평균 약 4.5% 정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에는 코코드라는 기계독해 챌린지에 참가하여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경에는 이 기술 이전 공고하였을 때 약 4군데의 기업에서 기술 이전 신청을 하여서 콜센터의 불안전 판매 모니터링이라든가 건설 현장에 대한 질의응답 쪽의 기술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술은 심층 질의응답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분야에 대해서 개발했던 장학 퀴즈에 출전하였던 일반 분야 질의응답 기술을 전문 분야 기술로 고도화를 하였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술형 답변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법률 분야에 적용을 하여서 국내외 법 조항에 대해서 단답형 또는 서술형 정답을 제시하는 질의응답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실제 법령 분야는 질문들 중에 약 50% 이상이 정답이 10단어 이상이 넘는 서술형 답변을 요구하는 좀 고난이도 분야였습니다.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을 하여서 국회도서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실증 테스트를 거쳐서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양 기관의 기술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야에 대해 개발한 질의응답 기술은 한글과 컴퓨터의 한컴 오피스 2020의 지식검색이라는 서비스로 현재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일반 오피스 문서나 아니면 PDF 문서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는 오피스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술을 현재 고도화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금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 모델과 질의응답 기술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언어 모델 기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야입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어에 대해서 해외 기술보다 뒤처지지 않는 더 우수한 언어 모델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개발한 질의응답 기술이 현재 딥러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판단 결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한계를 극복을 하여서 판단 결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오피스 문서나 다양한 PDF 문서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기술 형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